안녕하십니까. 제3회 DNA 경진대회 셀룰러 오토마톤을 활용한 UAM의 교통흐름 분석 연구의 김주영입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고고도 영역에서는 MOA로 분류되는 군사 공역 외 여객용 항공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저고도 공역에서는 한정된 횡적, 수직적 공간 안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참여자, 즉 항공기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임무와 목적, 규율 등은 비슷한 듯 보여도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서울 권역을 보더라도 비행 금지, 제한 구역 및 소음 민원 지역으로 인해 한정된 항로를 사용하고 있고 추가적 확장이 제한적이므로 현실적 여건 안에서 최대한의 고밀도로 운영하는 방안이 최선일 것입니다. 항로 활용의 안전, 효율성에 큰 두 가지 중점 사항을 두고 규제 당국에서는 공역의 등급과 노선수, 성능 기반 항법, ATC 작업량 등을 고려해 분리 기준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VFR 방식의 적어도 영역에서는 지상 장애물과의 회피 기준 외 항공기간 분리에 대한 적정 기준이 없으며 기존 ATM 모델에 의한 측정을 하기에는 지형에 따른 항로의 불규칙성, ATC의 전권적 지시보다 조종사에 의한 자율적 비행의 특성과 관련 통계 데이터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존 ATM 모델에서 벗어나 VFR 특성을 좀 더 고려한 교통흐름 모델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델 설명입니다. 셀룰러 오토마타는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한 규칙으로 설명하는 수학적 모델입니다. 모델은 격자 형태로 구성되며 각 칸은 셀이라 불리고 그 셀은 1과 0과 같은 불리한 변수의 두 가지 형태를 가집니다. 셀의 상태는 주변 셀들의 상태와 단순한 규칙에 따라 변화하며 반복으로 인해 일정한 패턴이 형성됩니다. 셀룰러 오토마타는 자연현상과 생명공학 등 복잡계의 여러 연구 분야에 활용되며 단순함 속에서 복잡함을 탐구하는 모델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날개 슈레켄버그 모델은 오토마타의 제룰 184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매 시간 단계마다 오른쪽 셀이 비어있을 경우 한 셀씩 이동하거나 정지되는 기본적 교통흐름의 감속과 가속 등의 규칙 등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날개 슈레켄버그 모델의 규칙입니다. 가속과 감속은 앞 차량과의 관계에서 속도를 1만큼 증가시킵니다. 수식에서 감속 시퀀스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정됩니다. 기존 모델에서 임의의 감속은 운전자의 부주의, 불규칙적 습관 등을 반영하여 확률값을 적용해 속도를 추가적으로 1만큼 감소시킵니다. 오토마타 기반의 이 NSM은 차량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며 이 단순한 원리는 단일 회랑에서의 항공기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기존 모델을 항공 회랑에 적합하게 개선하고 개선된 모델을 활용해 최대 교통흐름 및 동시 운용량의 임계값을 도출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모델의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기존 교통 모델에서 항공 운항 환경에 맞게 기본 변수를 조정하였고 항공기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였습니다.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적어도 공역에서 다수의 항공기가 효율적으로 운항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환경은 프리 플라이트, 프리 루트가 아닌 고정된 1차원 회랑 형태로 가정하고 기존 ATC에 의한 전권적 교통 시스템이 아닌 현 VFR 방식과 유사한 조종사에 의한 항공기간 분리를 조절하는 제한된 자율비행 방식을 가정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도로교통과 다르게 항공기간 간격 조절 시 안전 범위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상업용 항공기에서 GNS 감시 장비 사용을 의무화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관에 의한 항공기 거리 추정은 개인적 경험과 기상, 환경 등에 의해 편차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도심 적어도 공역의 고밀도 회랑 운영을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군과 관, 민에서 EFB, HTEP 등 이름은 다르지만 GNS 기반 보조 감시 장비로 항공기간 감시 및 식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되는 미래 항공교통 관리를 감안하여 GNS 장비에 의한 항공기간 감시를 전제로 합니다. 충돌 위험과 신뢰성 보장을 위해
GNSS의 오차를 보수적으로 반영하여 항공기 간 침범할 수 없는 최소 안전 범위를 반영합니다. CNS 보호 볼륨 생성 과정입니다. 먼저 센서 에러 분포를 모델링하고 결합한 뒤 위치 도메인으로 가져와 추기 오류를 반영합니다. 이후 감시 시스템 데이터가 이동 시 지연 시간과 시뮬레이션 시퀀스의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보를 감지하고 조치하는 데 소요되는 최종 지연 시간을 반영합니다. 세부적인 CNS 보호 볼륨 생성 과정은 먼저 센서 에러 분포의 모델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관련 연구들에서 CNS 오류는 보통 가우시안 오버바운드 분포로 실제 분포의 극단값을 포함하여 임계값을 초과하는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GNSS의 하위 여러 구성 오류 결합으로 사용자 등가 오류인 UERE를 도출합니다. 이 UERE는 GPS 위성과 수신기 사이 가시선으로 오류 범위를 측정하며 통상 군용은 10m 이내, 민간용은 20m 이내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1m 이내까지 정확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제 이 고유 센서들의 오류를 위치 도메인으로 옮겨 적용하여 볼륨을 인플레이션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GNS 감시 장비를 ADS-B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치 도메인의 오류를 감시 시스템으로 전환했을 때 정보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지연 시간이 발생합니다. 이 지연 시간 동안 항공기가 이동했을 때 추가적으로 위치 오류가 발생하게 되며 볼륨의 2차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FA의 기준을 준용해서 지연 시간을 0.4초로 최종 설정하고 이후 충돌 회피를 위한 분리 조작에서 정보를 인지하고 수행되는 지연 시간을 추가하여 최종 보호 볼륨의 반지름을 150m로 설정하였습니다. 관련 수치들은 RTCA, FAA 관련 문헌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기의 임의 감속 확률입니다. 지상에서 자동주행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의 크루즈 컨트롤의 속도 유지 분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공중에서 항공기의 자동 항법 비행은 공중의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속도 변화는 더욱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독일 항공우주센터 실험 사례에서 헬기의 아이카오 자동비행 접근 매뉴얼인 핀스 절차간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5나트/아워 오차 이내 안정적 지속도를 보였으나 돌풍, 오조작, 장비 오류로 인해 잠시 큰 순간적 변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이 확률적인 부분을 수치로 정확히 측정하기에는 여러 상황, 환경, 항공기, 인적 요소 등이 일치해야 하는 근원적 모순점이 있기에 주로 사용되는 성능 기반 항법에서 허용 수준인 5%의 확률로 가정하고 범위를 조종사의 경험적 판단화 보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나트/아워로 설정하였습니다. 기존 MSM 모델에서 항공용으로 변형된 전위 규칙입니다. 기본적인 규칙은 동일하며 알파의 CNS 볼륨이라 불리는 간격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주요 매개 변수입니다. 시뮬레이션의 반복은 5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실험간 최초 무작위 배치에서 이더레이션이 50에서 60 정도에서 대부분 안정화가 진행되었으며 이더레이션 횟수 증대가 결과값에 미치는 상관성은 미비했습니다. 항로는 한강 회랑의 30km, 셀의 크기는 UAM의 시적의 평균 사이즈인 10m, 밀도는 최초 2대부터 최대치까지 설정하였습니다. 순항속도는 현재 헬기의 순항속도 및 항공기 연료 효율을 고려해 120나트/아워로 설정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전개 흐름입니다. 시뮬레이션은 각 셀별로 항공기의 속도와 위치를 무작위로 배치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무작위 배치는 회랑 내 모든 항공기의 간격이 실질적으로 균등하지 않으며 회랑의 진입 및 이탈 등 오고 가는 항공기로 인해 그 속도와 간격이 항상 일치하지 않다는 현실성을 반영합니다. 이후 닫힌 경계 조건에서 항로 마지막에 도착한 항공기가 다시 처음 위치로 이동하게 되며 교통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앞선 업데이트 규칙을 준수하면서 이더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계산 과정은 각 밀도별 총속도로 평균 속도를 계산하여 최종 교통 흐름을 산출합니다. 이 영상은 실제 차량을 가지고 닫힌 경계에서 밀도에 따라
교통 흐름과 정체 현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험하는 영상입니다. 낙의 슈레켄버그 모델의 실증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입니다. 회랑의 밀도별, 항공기 평균 속도 변화 및 정체 현상을 나타낸 영상입니다. 동영상의 원활함을 위해 총 길이는 10km 구간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왼쪽 5대, 오른쪽 10대 항공기가 순항 비행 시 교통 흐름이 원활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왼쪽 하단 그래프는 평균 속도의 변화 그래프며 오른쪽은 회랑을 통과하는 패싱 항공기의 수를 나타냅니다. 초기에 회랑 내 항공기를 무작위 배치 후 교통 흐름의 안정을 찾으면서 항공기의 평균 순항 속도가 일정하며 회랑의 최대 속도 수준을 유지한 채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항공기의 수를 증가시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을 때 밀도가 0.02 구간에서는 앞선 수치들과 유사하게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나 밀도가 0.035 구간일 때는 적정 평균 속도를 유지 못하고 항공기들이 정체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시뮬레이션을 종합하여 회랑 내 항공 밀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교통 흐름이 저하되는지 그 전환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최종 결과로 그림은 회랑 밀도별 총 속도와 평균 속도 그리고 교통 흐름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좌측 그림에서 회랑 내 최대 순항 속도인 120nph를 유지하는 최대 임계 밀도는 0.01호 수준이며 이는 30km 회랑 안에 항공기 45대의 배치를 뜻합니다. 회랑 내 항공기별 속도의 총합이 가장 높은 지점은 0.02 수준입니다. 좌측 그림에서 교통흐름 Q는 밀도와 평균 속도의 곱힘으로 본 연구에서 교통흐름의 최대가 되는 지점은 0.02로 관찰됩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의 오토마타 모델을 VFR형 UAM 모델로 개선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의 수치는 정상 흐름 단계에서의 항공기 밀도의 최대치를 나타내며 현실 시나리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좀 더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구의 한계점은 관제사의 개입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오토마타 기반 이산화 모델의 약점으로 연속 변수, 특히 시간에 따른 가속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물리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중 환경을 완벽히 재현하지는 못했지만 VFR 체계의 전반적인 경향을 단순한 규칙과 주요 원리를 반영해서 교통 흐름을 미리 도출해 봤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오토마타의 강점 중 빠른 시간 내 저비용으로 계산이 간단하고 오류가 적으며 추가적인 회랑의 옵션을 반영해 대규모 또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최대 교통흐름이 아닌 최적의 교통흐름 연구를 위해 모델의 안전성을 좀 더 보강하는 연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